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숙제, 우리가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그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게 딴 건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df로 지금 토탈이란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함수 안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들을 이 안에 지금 이니셜이라는 거, 넘버라는 거, 키워드라는 거 세 개를 쓰겠다고 알려준 거고, 자, 이 콜론을 통해서 아래쪽에 지금 네 개의 자리를 두고 블록이 쭉 실행이 돼서 여기까지 블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쭉 실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이 명령어를 만나면서 count라는 이 변수의 값을 최종적으로 이 함수를 토탈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 count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라고 여기 return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함수가 사용이 됐죠. 토탈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됐고 이 안에 이 값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토탈이라는 함수를 쭉 해서 count라는 값을 만들어내면 그 값을, 자, 이게 함수가 끝나면서 이 값을 딱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고 이 자리에는 이제 결과로 나온 count라는 값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싹 없어지고, 그래서 print count라는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고 하나씩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이렇게 써놨고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선 함수를 만들었죠. 이니셜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뒀고 o라는 초기 값을 넣었고요. 넘버스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앞에 별표가 하나 붙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튜플,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들로만 돼 있는 것, 아니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인덱스와 밸류,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어떤 값들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두 개 있고 키워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키워드는 값들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값과 함께 그 값에 해당되는 그 새긴 번호, 이 번호는 꼭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다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값들로 묶여져 있는 그 값들의 묶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함수는 딱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없었죠? 없었고 여기서 만들었고요. 이 count라는 변수에다가 initial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initial이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5고, 만약에 외부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값, 바뀌는 값이 여기 지금 1위로 들어와서 count로 들어가겠죠. 자, initial이라는 값이 count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문, 반복문을 썼네요. numbers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넘버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넘버스 안에 있는 이 넘버스는 지금 이거죠. 자, 우리가 어떤 숫자들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 데이터들의 묶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라 값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묶음, 그곳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넘버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 넘버라는 변수를 count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이거죠. count는 count 더하기 넘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을 계산을 해서 왼쪽에 있는 장소로 집어 넣어줘라 라는 게 이 대입 연산자의 특징이었고, 여기서 count 플러스가 들어갔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축약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그때 알려드렸었고요. 그 내용이죠. 카운트는 현재 카운트 값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넘버라는 값을 더해줘라. 언제까지? 넘버스라는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묶여져 있는 이 모임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처리를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게 다 끝나면 하고 이게 다 끝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포문에서 키워드 안에 있는 각각의 그 키값과 밸류값, 요게 이제 쌍인 거죠. 키값과 밸류값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키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키값을 가지고 와서 자, 카운트라는 값에다가 더해서 다시 넣어주는데 키워드 이거죠. 키워드 이제 딕셔너리에서 이제 키값을 찾아서 카운트에다가 집어 넣어줘라.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 카운트 값은 맨 처음에 이니셜 값 넣어주고 거기다가 넘버 값들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있는 값들 다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들은 그 값들이 다 더해진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프린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 좀 나눠줘 가지고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토탈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나온 결과 값이 이거를 다 실행을 시켜서 카운트라는 값이 돼 가지고 얘가 전달이 되면 카운트라는 값이 tmp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tmp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를 계산한 게 tmp로 들어가고 그 값을 여기다 다시 복사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해도 되고 그냥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럼 토탈에다가 맨 먼저 앞에 들어가는 거는 10. 자, 토탈이라는 함수를 딱 여기서 부르는 순간 얘를 이제 우리가 이미 위에서 만들어놨던 토탈이라는 함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기 이니셜에다가 5가 아니라 이제는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죠.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넘버스에다가 1, 2, 3까지를 넣어주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넘버가 아니죠. 키와 밸류가 이렇게 쌍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키워드니까 1, 2, 3이 여기에 들어갈 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지터블스하고 프루트하고 요 두 개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니셜 값 10으로 돼 있었던 이니셜 값이 이제 두 번째 줄을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카운트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10이 됐죠. 여기가 1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는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끝났으니까 세 번째 줄로 와야죠. 넘버스는 지금 뭐죠? 1, 2, 3 이거죠. 1, 2, 3이 지금 넘버스고요. 얘가 지금 넘버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실제로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2, 세 번째 건 3이죠. 1이라는 값이 넘버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거 1이라는 값이 넘버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카운트는 자, 그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카운트는 요 앞에 카운트가 현재 10이었죠. 10이었던 거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요 1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카운트는 11이 되겠네요. 11이 되고 포문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넘버스에 있는 두 번째 거 2라는 값이 넘버라는 값으로 복사돼서 들어가고요. 넘버라는 이 변수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카운트는 11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11이 됐죠. 11이 됐죠. 카운트는 11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2를 더해주라는 얘기죠. 2라는 값이 여기 2가 되고 카운트는 11 더하기 2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1 더하기니까 13이 되겠네요. 여기서 카운트가 13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 또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넘버스의 세 번째 거 할 차례죠. 3이라는 값이 이 넘버라는 변수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로 쭉 내려오면서 카운트는 13 더하기 3이 되겠죠. 13 더하기 3. 그래서 16이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카운트가 16이 됐습니다. 10이었다가 16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끝났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키워드 안에 있는 키 값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봤더니 지금 베지터블에 50, 프루트에 지금 100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지터블에 5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루트에 100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지터블에 50, 프루트에 100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에. 자, 그러면 이 50과 100은 값입니다. value란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vegetables하고 fruit은 값이 아니라 키입니다. 이 딕셔너리에서 어떤 값,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찾기 위한 키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 딕셔너리를 공부를 하긴 할 텐데, 사전에서 만약에 고우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G라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A, B, C, D 순서로 해서 O라는 값을 찾죠. 그래서 G-O라는 단어를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우리가 쭉 읽어서 그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봤는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사전에서 BOOK를 순서대로 찾는 거죠. 순서대로 찾으면은 그 자리에 가보면 BOOK라는 저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책이라는 그 설명이 있겠죠. 그러면 그 설명을 읽는 거죠. 자, BOOK는 키가 되는 거고 거기에 적혀 있는 여러 설명들은 밸류가 되는 겁니다. 얘는 키가 되는 거고요. 얘는 밸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키가 되는 거고 밸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키워드라는 이 딕셔너리형 그 열거형 자료 구조를 포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키값만 이렇게 쭉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첫 번째 키값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값, 자 여기서 베지터블이 키값이죠.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냐 그럼 첫 번째 카운트는 현재 16이죠. 자, 더하기 이꼴이니까 16에다가 뭘 더해주냐 그러면 키워드에다가 키값, 자 이렇게 키값은 이제 베지터블스죠.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에서는 16에다가 키워드 베지터블스 이렇게 해주면 얘는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서 이 딕셔너리 안에서 키가 베지터블스인 것을 찾아서 그 값인 50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음영 표시해 놓은 곳이 이 50이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키를 베지터블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항목의 밸류, 값. 그게 지금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 더하기 50이 되니까 6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첫 번째 거 했고 다시 이제 4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안에서 이 안에서 두 번째 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첫 번째 키 이건 썼으니까 이제 두 번째 키 프루트이라는 걸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66에다가 여기서 카운트는 66 더하기 키워드에 자 여기 frui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키워드에 자 이게 지금 요거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키가 푸르신 걸 찾으면은 요 두 번째 항목이죠. 요 두 번째 항목이고 여기에서 값은 100이죠. 값은 100이니까 여기 키워드에 푸르시라는 거, 푸르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항목에 대한 값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얘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66 더하기 100이니까 얘가 166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갈 수 없죠. 두 번 다 했으니까. 그래서 카운트는 166이 되고 166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166이라는 값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에 166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간단하게 결과값만 16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값하고 실제로 나온 값이 같죠. 이렇게 계산 자체가 많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손으로 직접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해보시고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2개나 3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때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쓰면 됩니다.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기사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불러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값들을 만든다거나 통계 자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에 있는 어떤 주식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게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두세 개 정도만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것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란 얘기예요. 그걸 해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된다라는 걸 확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많은 자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큰 자료, 대용량 자료, 빅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선 처음에 하는 거는 작게 만든다. 그래서 손으로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더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